안녕하세요. 마음공부 가이드 공부인 최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경도 교무랑 함께하는 마음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공부를 시작하여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끌렸다면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여서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돌리고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작용 프로세스 6과정과 일상수행의 요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 중에는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처음 만나겠다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 훨씬 지나서 점심 때나 오후에 잘 아는 사람을 만나도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지금이 굿 애프터눈이지 굿 이브닝이지 웬 굿모닝이야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관념과 상의 없이 만났다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맙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공부인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이 우리가 마음을 챙기면서 사물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 따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때 끌렸다면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게 되는데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교강구조라고도 하여서 원불교 교리강령 9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으로부터 원불교 마음공부가 시작되었고, 이 교강구조는 소태산 대종사 가르침의 골격으로 교단 초창기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조석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에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 도달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불교 가르침의 근간인 공부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요도 사은사요를 실생활에서 응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이렇게 대조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대조하였는데 대조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음 과정으로 생활과 사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경계를 대하는 동안 원망생활을 하였으면 감사생활로 돌려야 하고, 또 경계를 대하는 동안 타력생활을 하였으면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기 자신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 경계를 대하여 성심으로 배우지 못하였으면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돌려야 하고, 또 나 자신 성심으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면 성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 나 자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위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서 넓힐 것인지 하는 문제는 공부인으로서 일을 확대하는 것은 무관사에 동하는 것이 되므로 나 자신의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근기는 한두 번 마음 먹었으면 돌릴 수 있겠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한 하근기는 마음을 먹어도 돌려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근기는 마음의 고삐를 만들어서 성심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보면 호랑이와 곰에게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곰은 이를 지켜서 21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서 인간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로 인내하며 실천해야지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부인이 먼저 생활과 사람을 돌리는 과정을 지내고 나면 6번째 과정으로 자성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희로애락과 원근진소에 끌려서 요란해졌을 때 요란해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워야 하고, 마음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등 어리석어졌을 때도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것에 반조하여 자성의 해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불의에 끌려 글러졌을 때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는 것을 반조하여 자성의 해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견성한 공부인이라면 언어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유무초월한 원래 공한 그 자리를 비추어 보면 한 생각을 넘지 아니하고 자성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한 공부인은 마음이 원래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하여도 어떻게 자성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하는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의 성격과 마음의 4가지 모습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불교 공부인은 아침 좌선할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과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게 됩니다. 이때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채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론의 텅 빈 그 공한 자리를 생각하여 사심잡념을 떼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견물생심이라고 재물을 보고 욕심이 난다든지 또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 탐심이 일어났을 때 이론의 그 공한 자리를 생각하여 자성의 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정해놓은 고정관념과 다른 행동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화나는 마음인 진심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론의 그 공한 자리를 생각하여 자성의 해를 세울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믿거나 사랑스러운 데 끌려 마음이 치심이 일어나면 이론의 그 공한 자리를 생각하여 자성의 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 공안 자리를 생각한다면 견성을 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이론의 공안 자리를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태단 대종사는 조그마한 이론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몸에 지니든지 벽에 붙여놓든지 하여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그 이론상을 생각하여 사심잡념을 떼어버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부인의 마음작용 프로세스 6과정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 대조에서부터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우는 데까지 마음 공부하는 일관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마음 대조에 있어서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